안녕하세요. 역학의 기초 제7강 10천간과 12지지의 물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학을 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궤효, 뭐 주역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육식갑자를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식갑자에 대해서 그 육식갑자는 10천간과 12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0천간과 12지지로 이루어진 육식갑자에 대해서 그 원리나 물상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사주 추명학에서 많이 사용한다. 지나가는 시간에 사주 추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에 앱, 사주를 뽑는 앱이 무료로 많이 배포되어 있어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면 자기 태어난 여러 일시를 추면은 그 연원 일시에 해당하는 갑자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육식갑자가 떠서 그것이 이제는 연월일시 사주와 그 다음에 이게 8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4개의 천간과 4개의 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 팔자가 바로 뜨죠. 그래서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이 뭐 마크 주커버그라는 아주 뭐 유명 인사잖아요. 미국의 그 페이스북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1984년생이죠. 5월 14일생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거기에 맞춰서 뽑아본 거죠. 그런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관한 게 이게 뜬다 이거. 이 사람도 뭐 무료로 치면, 무료 앱을 갖다 치면 뜨는데, 그 이상의 것을 그 사주 팔자를 기초로 해서 이 사람의 그 운명을 추산을 하려면은 전문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업을 하셔야 돼 개념이니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다시 치면은 여기 이제 상세하게 나온다 이거죠. 뭐 대운이다, 세운이다. 그리고 그 원래 나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 일주의 일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 엘리엇 주커버그 이 사람 자신을 가리킨 건 무토가 이 사람을,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음양오행의 그 나머지 일곱 개의 음양오행의 관계를 보면은 그걸 이제 관계를 이렇게 볼 때 그것이 이제 육친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편관이다, 겁재다, 뭐 식신이다, 뭐 편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제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판단하는데, 요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지지의 지장간이라고 또 있고, 요게 기본이죠. 지장간까지 뜨는 게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의 대운을 뽑아야 되네. 대운. 그러니까 10년마다 이렇게 나가는 대운이 있는데, 이 주커버거는 7살부터 17살, 17살부터 27살, 이렇게 10년 단위로 대운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7살, 17살, 그러니까 7살까지, 그 다음 17살까지, 이렇게 그 지배하는 대운이 있으니까, 요 사람은 그 대운 주기가 여기 임신이다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27살에 37살에 사이에 이렇게 지배하는 운이 요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사주를 뽑았을 시기가 요 사람의 나이 때 지금 대운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이 세운은 지금 2018년이니까 1984년에서 34살쯤이에요. 34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대운은 요게 되는 거고, 27살, 37살에 대운 지배하는 게 임신이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세운, 요거에 해당이 되고, 2018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는 현재 달은 여기 또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는 12운성법을 또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다 이제 여기 이제 신살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사람의 운을 이렇게 추산하는 건 안 하지만은 이 사주 추명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 전문 프로그램을 치면은 이게 그냥 다 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변수가 얽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방자라고 합니다. 사주 운명을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분이 오면은 사주를 뽑아서 그 사람이 사주에 따른 운명을 추산을 해서 이제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 업을 하신다 이거. 근데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사람의 운명을 추산하는 데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적중률이 높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다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나온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주 추명을 봐주는 사람. 실력여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 내방자다, 내 사주의 운명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물으면은 사주를 봐주는 사람의 실력이 형편이 있는지 형편이 없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잘 보는 사람인지 못 보는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해주는 카운셀링 그냥 그걸 믿어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 사람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사주 운명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또 같은 걸 좀 덜고 자기의 대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니까 각자 또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의 사주를 안 본다 이거죠. 그런 거는 안 한다 그게. 저는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저는 이걸 사용하는 용도가 사주 추명 이론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게 쌓인 데이터가 있어요. 원리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그건 상당히 유용성이 높다고 할까요? 어떤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을 추산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이터들이 사주 추명학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주 추명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보는 것이지, 누군가의 운명을 추산하기 위해서 제가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지금, 역학, 기초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추산해 나가는 걸 하기 위해서, 도수를 추산하기 위해서 사주, 이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지금 강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지법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간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해서 60갑자를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역으로, 주역 같은 걸로 다시 돌아갈 건데, 일단 요거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요거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천간과 지지, 10천간과 12지지가 있어서 이것이 60갑자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천간은 10천간이라고 해서 여기 제가 여기 긁어온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이제 10개죠. 그래서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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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는 그 가불은 오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음양 오행론을 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물상의 가장 기본은 오행이에요. 물상의 기본은 오행이니까 이 오행은 수화목금토죠. 수화목금토가 할당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물상은 뭐 몰라도 되는데 이 기본 물상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행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가불은 나무 목이다. 가불은 목이다. 그러면은 갑은 뭐가 되겠어요? 양목이 되겠죠. 양목. 그렇죠. 그 다음에 병정은 양음, 이것도 양음인데 이건 화다. 그러니까 병은 양화다, 정은 음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는 토다. 그럼 양토, 음토. 경신은 금이다. 양금, 음금. 그리고 임계는 수다. 수는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럼 양목, 음목, 양화, 음화, 양토, 음토, 양금, 음금, 양수, 음수가 각각 뭐를 의미하는 거냐에 대한 세부적인 물상은 이제 천천히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기본 물상은 알아야 돼. 기본 오행 물상은 수화목금토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물상은 뭐 외우지 않으셔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보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지의 음양 오행은, 지지는 뭐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2개. 그러니까 천간은 10천간이라고 하는 거고, 지지는 12지지죠. 그래서 12지지로 해서, 이거는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는 동물상에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는 뭐 쥐다, 축은 소다, 이는 호랑이다,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시는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자기 띠가 뭔 띠는 알지만 다른 분이 이렇게 한자를 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분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자는 쥐다, 축은 소다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양이 있는데, 여기에 자수는 음수. 그러니까 여기 자는 축은 이는 양, 묘는 지는 양, 사는 양, 오는 미는 쉬는 양, 유는 술은 양, 해는 양.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그 양체 음용이니 음체 양용이 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양체 음용이다, 음체 양용이다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추명에서 쓰는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걸 추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추산을 하다 보니까 그 수화목금토 오행을 배치하는 것도 사람의 운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음양이 사실은 양인데 음으로 보는 게 좋은 측면이 있고, 음인데 양으로 보는 게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적용적 측면에서의 음양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본체가 아니고 작용의 측면에서 음양을 써놨어요. 여기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작용의 음양이다.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체가 아닌, 가령 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양수예요. 이거는 양이에요. 실제로는 양인데, 작용으로는, 본체로는 양인데, 작용으로는 음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작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냥, 그 본체는 양이지만 음으로 본다. 그런 게. 해 같은 경우도 본체는 음이지만은 실제 작용은 양으로 하는 거니까 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가 이렇고, 그 다음에 화가 그래요. 사화가 사실은 음화인데, 본체는 음화인데, 사화가, 근데 양화로 작용을 하니까 양. 그 다음에 이것도
오화는 양화인데 사실은 양화인데 본체는 양화인데 음화로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놓은 거는 이렇게 작용의 측면을 하는 거고 그 본체와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수화는 본체와 작용이 이게 음이 뒤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는 양체 음용이다, 음체 양용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는 양이고 실제로는 음으로 쓴다. 그 다음에 음체, 실제로는 음인데 사용하는 거는 양으로 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체 음용, 음체 양용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실제로 작용하는 거, 실제로 응용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이 자는 수, 여기도 이제 수화목금토는 아셔야 된다 그랬죠? 수화목금토. 그래서, 축은 토, 이는 목, 묘는 목.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자는 뭐예요?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 근데 축은 음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양목, 묘는 음목. 이렇게. 그 다음에 지는 토, 그러니까 양토. 사는 양화, 오는 음화, 미는 음토, 시는 양금, 유는 음금, 또 술은 양토, 해는 양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은 아셔야 된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저기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달수는 이제 인월이 우리는 1월달이, 인월이는 이제 우리 정월달은 뭐라고 쓰, 우리는 그 자축인, 그래서 천지인 해서 인이 그 월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인월이 1월달이다. 그런데 인월이 1월달이고, 그 다음에 묘월이 2월달이고, 1, 2, 3, 4 이렇게 간다. 이거 음력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력을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월이 1월달이에요. 그래서 청개어자, 지벽어축, 인생어인이라고 해서 하늘은 자에서 열리고 땅은 축에서 열리고 사람은 인에서 생한다 해서 지금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달도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달이라 음력달 기준으로 이렇게 요걸로 인월이,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인월이 1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달을 인에다가 놓고 그걸 이제 인월세수라고 하는 인월세수, 그러니까 인월세수라고 해가지고 인월을 우리가 해의 시작으로 본다. 그래서 이 인월을 그걸 정월로 본다. 그런 거죠. 그 인월세수법을 쓰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시간이라는 걸 뭐 대부분 다들 알고, 뭐 자시는 밤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 요렇게, 뭐 축시는 1시 반에서 3시 30분 사이. 그러니까 2시간 단위로 쪼개지는 거죠. 요런 개념이네. 요런 개념이고, 요게 이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에 따라가지고, 여기 24절기가 있어요. 24절기. 24절기는 24는 어때? 1년을 360일이니까 360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15일 단위로 끊어주는 것이 24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일 단위인데 다시 이거를 5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15일 단위로 24절기를 만들고 5일 단위로 또 쪼개가지고 72절호를 또 만듭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24절기는 15일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360일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는 365일이잖아요. 365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5와 4분의 1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넣고 빼는 방식이 있어요. 그 절기법에서는 절보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60이 기준이니까 15일 단위로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동지 여기 동지부터 동지, 소환, 대안,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이제 배당이 되고 여기부터 이제는 자, 축, 인월, 여기서부터 이제 인월이 1월이 되는 거죠. 묘, 진사, 오매, 신유술해하고 여기다가 숫자를 배치를 했죠. 숫자는 뭐냐면 음양 요거에 따라 가지고 요 숫자가 배치되는 거가 이 숫자 배치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하도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 배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38목이라고 38목 동쪽에 38목 27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준 거죠. 4구금 그러니까 하도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배치를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줄 때 지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지지에다가 자 음양 해가지고 지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도상에서 지금 현재 설명이 된 건 뭐예요? 설명이 된 거는 이 괴가 배치되는 거는 설명을 했잖아요. 괴는 하도에서 오고 요 안에 있는 수는 낙서에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는 뭐예요? 지금 60갑자에서 온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물상 기본 물상이 여기 이제는 그 방이 동서남북 중앙 그다음에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이제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가불이다 그러면 가불 그것은 지천간으로 가불은 지지로는 인묘에 속해. 그래서 숫자는 38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방에는 동쪽이에요. 가불 인묘는 동. 계절로는 봄. 색깔로는 청색. 이건 바람을 뜻한다. 오기로는 바람. 그 다음에 신맛. 맛은 신맛이다. 오상. 인이 예지신으로는 인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장육부로 따지면 담장과 간장이다. 그 다음에 청룡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동청룡 서백할 때 청룡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 물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동서남북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 배치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은 알고 있으면은 그 숫자하고 배치가 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죠. 이거 외우시면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기본적인 어떤 그 물상들이고 그런 거니까 알면 좋다.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 남북, 중앙, 그 다음에 인이해지신 그런 정도. 그다음에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런 이런 개념, 맛에 대한 것도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다. 그러면 동청룡, 서백호, 남유자, 북현무 이런 것도 이제 배치에 맞춰 가지고 그게 어느 간지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그냥 이 그림을 머리에 띄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림 자체를 머리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자체를 머리에 띄울 수 있으면 좋다. 외우려고 한다는 것보다도 그림을 띄워라 그러죠. 머리에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주 추명을 할 때 이제는 너는 직업을 가지면 좋느니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세부적인 물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물상들도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있는 십천간에 대한 물상, 그 다음에 십지지에 대한 물상을 여기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십천간의 물상은 가령 갑이다 하면은 양이잖아요. 양. 음양으로는 양, 오행으로는 목이잖아요. 수로는 삼이다. 그렇죠? 그럼 이 갑은 뭐가 되는? 갑은 동쪽이잖아요. 동쪽. 그렇죠. 그 다음에 봄이고, 계절로는 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갑이라고 하는 그 세부적인 물상은 뭘 뜻하냐? 이거는 갑이라고 하는 건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다, 대림목이다, 살림이다, 통나무다, 대들보다, 원목이다. 이런 나무라는 거죠. 나무니까 삽목인데, 그 다음에 건축자재, 가구, 장작이다, 땔감이다.
뭐 신문 책이다. 왜 신문이나 책은 다 종이, 그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문 책이다. 뭐 과수원이다. 뭐 농장 수목원, 그 다음에 이 갑이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를 뜻한다.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기 때문에 어떤 돌진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엄청나게 고집 있는 존재다. 뭐 우두머리를 뜻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을목은 어떻게 가지죠, 가지. 그러니까 이 갑목이 기둥이라면 을목은 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팔목이 되는 거예요. 팔목, 음목. 그래서 작은 나무, 정원수, 풀잎, 잎사귀, 잔디, 원예, 꽃, 풀, 채소, 잡초, 섬유, 의류, 책, 꽃집, 서점, 신문사라기보다 신문, 자, 초목, 넝쿨, 조류. 그러니까 세 글자잖아. 그러니까 조류, 어류, 실이다, 붙이다, 털이다.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약재다. 그러니까 이게 풀이 뭐야. 한약재들이 다 풀이잖아요. 거의 다. 그런 식이죠. 뭐 소식이다, 이별이다, 바람을 뜻한다, 뭐 전문가를 뜻한다. 이런 거 세부적인 전문가들 요런 개념으로 이게 38목이 돼 있다는 칩천간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병화는 양화로 칠병화다라고 하는, 이거는 태양을 뜻한다. 병화는 용광로, 엄청나게 큰 용광로, 전기, 광선, 방사선, 원자, 핵, 화력발전, 화약, 전쟁무기, 큰 꽃, 휘발유, 도시가스, 뭐 화산이다, 엔진, 통신, 핵에너지, 화력발전. 그리고 이런 건 뭐 겉으로 막 화려하게 하는 거, 허세 부리고 사치 부리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병화예요. 그 다음에 음정화, 음은 이제는 이정화다, 이다, 숫자로는 이다. 이거는 전등, 조명, 등불, 가로등, 불, 이제 큰 불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뭐 화롯불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별, 달, 광선, 빛, 네온사인, 불꽃놀이, 작은 꽃이다. 컴퓨터가 이제 정화에 카메라, 전자제품, 뭐 건전지, 레이저, 헤드라이트, 번개, 난방열, 눈빛, 안내자, 수도자가 이런 존재다. 이게 이런 존재. 그러니까 이제 이정화. 그 다음에 무는 양토다라고 하는 거죠. 양토인데 이거는 지구를 뜻한다. 지구. 그 다음에 부동산, 산. 그 다음에 여기 황야, 황무지.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울타리, 높은 산. 사실은 이 무토는 높은 산이나 계곡을 뜻하는 게, 그러니까 들판보다는, 여기 이제 들판이라고 이렇게 평야라고 이렇게 써놨죠. 평야나 초원을 써놨지만, 평야 초원 개념보다는, 좀 거친 땅이죠. 황무지 같은 개념인데,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을 뜻해. 그래서, 높은 언덕은 다 물이나 불을 가두는 곳이, 물이나 불을 가두는 창고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높은 산이 있으면 반드시 깊은 계곡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제방이나 창고, 온천, 용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용암은 뭐예요? 불을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 댐, 이렇게 가둬놓는 창고 개념이 강해. 그 다음에 바위, 중화기. 중화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가둬놓으면은 중화기가 되는 게.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높은 산 개념은 지붕, 스레트. 지붕이 이제 그런 거. 벽돌, 타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에서 요게 이제 자기 일간이나 이런 데 나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너 당신은 건축가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기토는 이제 음토, 십토라, 이거는 정원. 그러니까 잘 이렇게 꾸며진 모래, 마당, 화단, 이렇게 잘 꾸며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토는 거친 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건데, 이 기토는 잘 다듬어진 오솔길, 도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흙먼지, 자갈, 콘크리트, 레미콘, 이렇게 뭔가 이게 잘 다듬어져 나가는 그런 흙 개념이 강하죠. 그 다음 가옥, 담, 성벽, 마을, 묘지, 기록, 법전, 중개자, 이런 것 뜻대.
자, 경금이다 하면 경양금, 이건 구수에 다는데, 이것은 바이산, 암석, 철강, 기차, 비행기, 버스, 선박, 탱크, 기계, 중장비, 소방차, 공장, 재봉틀, 나무를 조각하는 장치, 도끼, 폭력을 행하는 거다. 이거 있는 사람은 검경이나 군인, 이런 거다. 검경, 군인, 이런 거. 왜? 이게 쇳덩어리를 들고 있으니까. 이것이죠. 일종의 그 폭력회는. 이게 그 경금이 굉장히 강한, 쇳덩이야, 쇳덩이. 한마디 쇳을 들고 있는 거니까, 도끼, 칼, 이런 거 들고 있는 개념이니까. 예, 그런 개념이니까. 신금은 이거는, 경금은 다듬어지지 않는 거의 원석과 같은 그런 거친 그런 거에 불과해서 이 신금은 굉장히 세공한 금을 내요. 금은 장신구, 보석, 다이아몬드, 폐물, 자갈, 돌, 금고, 동전, 구슬, 칼, 가위, 창, 송곳, 작두, 시계, 목걸이, 안경, 주사기, 침, 수저, 열쇠, 그 밖에 금수로 만든 무교 생활용품. 요게 이제 구름, 이슬. 왜냐면 그 이슬이나 구름은 이 조그만 그 금속 알갱이들이 씨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과 이슬이 맺히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쇳물, 기계부품, 바늘, 세공, 주방기구, 미인, 전문가. 그러니까 이건 잘 가공된 그 검, 칼, 이런 거를 뜻하네요. 그 다음 보석류, 세공품을 뜻하네. 그래서 제가 유금이라는 표현인데, 유금이 사실 신금이 이것은 지금 십천간에 대한 물상이잖아요. 십천간에 대한 물상이 지지로 드러나면은 이게 신금은 유금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지지 물상을 보겠지만은 일단 천간의 물상은 이렇다. 천간도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금이라도 경금이냐 신금이냐 토래도 무토냐 기토냐 이걸 아는 그런 거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죠. 임수, 개수. 자, 임수는 양수인데 일수. 자, 요 숫자 배치는 지금 양체, 음용, 응체, 양용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니까 배치를 한 겁니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천간은 양체, 음용, 음체, 양용이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임수는 일수, 양과 양수니까 일수 그대로 쓴 거고, 지지 같은 경우가 이제 음체 양용이다, 양체 음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는 해수는 음수인데 일수에 배치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은 이렇게 숫자, 임수는 양수인데 일수에 배치해서 바다, 강, 장마, 폭풍우, 홍수, 구름, 해일, 태풍, 저수지, 호수, 사우나, 자궁, 눈비, 빙산, 유류, 주류, 음료수, 공업용수, 무법자. 개는 음수인데 음육수. 그러니까 가랑비, 이슬비, 안개, 계곡물, 시냇물, 약수, 샘물, 수증기, 눈물, 정액, 음료수, 이런 게, 우박, 그릇에 담긴 물, 보일러물, 샘물, 온천수, 지하수, 수돗물, 배설물, 유류, 주류, 탁화물, 오염된 물, 액체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가 우물에서 물 깃는 여자가 나온다 그러면 우물물 하면 이게 개수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개수. 그렇죠?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실제 에피소드 성경이나 불경에 나오는 에피소드와 물상을 보고 천간과 지지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수화목금토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개념이 잡혀나가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자꾸 적용을 해봐야 돼. 실제 적용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신화나 어떤 각종 에피소드에 실제로 자꾸 그거를 이 천간지지 개념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자꾸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물상에 대한 개념이 잡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응용을 자꾸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천간에 대한 물상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하다 보니까 34분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은 이제 12지지 물상 보면서 계속
육식갑자에 대한 요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